지난해 11월 규모 5.4의 지진에 이어서 약 3개월 만에 규모 4.6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진으로 보기에는 강도가 워낙 세서 새로운 지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재난팀 김진두 팀장과 함께 지진 원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여진으로 보기엔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면 2년 전 경주 지진이 규모 5.8로 가장 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포항 지진이 규모 5.4로 2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후 내륙부에서 발생한 지진들을 보면 대부분 5점대 정도의 지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역에서 대부분 5점대 지진, 4점대 후반대 지진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모 4.6의 지진이라고 하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따지면 여진을 뺀 본진으로만 따지면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한 여진이 일어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여진이 보통 본진보다는 강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여진은 바로 본진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픽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보통 강한 지진은 전진과 본진, 여진으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약하게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신호가 옵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규모 3점대, 2점대 지진이 계속해서 좀 잦아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규모 5점대의 강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걸 본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본진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진보다는 다소 약한 지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규모 5.4의 포항 본진이 일어난 뒤에 3개월이 지났는데 규모 4.6의 두 번째로, 그러니까 포항 본진에 이어서는 첫 번째로 강한 여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여진이 지난해 포항 지진의 남서쪽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단층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려면 땅이 찢어져야 됩니다. 예. 땅이 찢어져야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그 지진 분포를 좀 점검 보시면요. 포항 본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 5.4가 있었고요. 바로 직후에 그날 규모 4.3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본진과 4.3의 여진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규모는 4.6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규모 5.4 본진 일으키는 단층대의 남서쪽 끝자락에서 새로운 단층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응력들이 계속 쌓여서 이 단층면이 더 커졌다, 더 예. 찢어지면서 새로운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지진이 규모 4.6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전 단층하고 연결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단층인 것이냐는 아직 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상황이 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여진이 일어난 걸 보니까 포항 지역에 올해 1월에는 여진이 한 차례도 없다가 그렇습니다. 2월에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시 포항 지역 여진을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12월 5일 규모 2.1의 여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1월 달까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2월 2일부터 여진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월 2일에 2.9의 제법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포항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매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월 3일에는 2.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2월 4일에는 두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2.1, 2.3. 그리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6일 정도쯤엔 6일에는 2.5의 여진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2월 달 들어서 닷새 동안 5차례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닷새 만에 오늘 규모 4.6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 때문에 여진으로 보기엔 그 4.6을 지난해 지진의 여진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이 너무 여진의 간격이 없다가 2월 초에 들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가 4.6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이후에 7차례 정도 이보단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일부 지진학자들은 이 4.6의 지진을 새로운 단층대 연결이 아니라 주변 단층대가 영향을 받았다. 새로운 단층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2점대의 지진이 전진 형태로 발생하고 4.6의 본진 그리고 그 아하.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 상황이 돼버리면 새로운 단층대가 만들어졌다면 또 다른 단층대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항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은 분석이 필요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규모 4.6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현재로선 규모 5.4, 4.6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지역에 엄청난 에너지가 쌓여 있었다면 그보다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은 단층대가 활동을 개시했다면 5.4 이후 4.6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단층대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보다 더 센 지진이 일어날 거냐 아니면 작은 지진이 일어날 거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큰 지진보다는 이보다 좀 작은 규모의 지진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포항시 일본에서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이 지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목을 끄는 부분이 경주나 포항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주로 영남권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우리 내륙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옆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그 동일본 대지진의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가장 가까운 영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각 에너지가 영향을 줬고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방아쇠를 당기듯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영남 지역이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영남권 외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상당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수도권, 충청 이런 지역에도 굉장히 강한 지진이 일어난 사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지진이 없었다라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쌓였고 영남권처럼 일본의 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에너지들이 무조건 어느 정도든 우리나라 내륙 지하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 중부지방, 내륙, 다른 수도권도 완전히 가능성을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예. 주의 깊게 빨리 단층 조사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시청자분들을 연결을 해서 제보자분들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대부분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진 재난 문자가 좀 늦게 왔다. 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지진 재난 문자가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상청이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분석을 해서 긴급 문자를 어디로 발송하냐면 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바로 발송이 되는 게 아니라 기상청이 그렇게 긴급 분석을 하는 게 한 1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그 문자가 행정안전부로 갑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기상청에서는 10초 내외에서 분석이 돼서 행정안전부로 보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걸 받자마자 자동으로 통신사로 뿌리게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발송이 안 되고 왜 안 되지 하고 확인하다가 행정안전부에 수동으로 보낸 겁니다. 아하. 그 과정에서 7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예. 긴급 재난 문자의 역할을 전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진에 대비해서 어떤 점을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포항 지역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내외에서는 한 규모 2에서 3 정도의 이번 지진으로 인한 여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의 굉장히 강한 지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이 여진보다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많이 대피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 들어가시기 전에 집 주변 한번 좀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피해가 있는지, 금이 간 곳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나서 만일에 새로 생겼다거나 뭔가 안전성에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관계 당국에 연락을 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받은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리 대피소를 좀 잘 둘러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지진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재난팀 김진두 팀장과 함께 지진 원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